7주차 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7과 단수 소유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격이란 소유격 형태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유격 형태의 소유격 어간, 어미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배울 다른 격들, 즉 기구격, 장소격, 역격, 또 복수의 다른 격들의 어미들을 바로 소유격 어간에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맥, 작은 집이라는 단어의 소유격 돔구에서 보시면 애가 생략이 됐죠. 그런데 기구격 어미 m을 붙일 때 주격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소유격 어간에 붙입니다. 돔기에. 마찬가지로 장소격 어미도 주격 어간이 아닌 소유격 어간에, 그래서 도맥은 소유격과 장소격 형태가 똑같습니다. 돔구. 자, 오크레스코바네가 오로 우문 변화 일어나는 탁자 스토우, 소유격 스토우, 소유격 어간 스토우에서 기구격 어미 m을 붙입니다. 또한 복수 주격 어미 이그렉트도 소유격 어간에 붙이는 것입니다. 우문 변화 옹이 앵으로 바뀌는 남편이라는 단어 몽슈, 맹좌, 기구격 어미 몽잼이 아니고 맹잼입니다. 역격 어미도 소유격 어간에 맹조비. 이렇게 소유격 형태의 어간, 어미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배웠던 주격은 문장 안에서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적격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만, 오늘 배울 소유격은 문장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식어의 역할, 목적어 뿐만 아니라 주어의 역할, 부사구의 역할 등 굉장히 만능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란더의 소유격은 형태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외우실 때 원형, 그리고 현재 시제 1인칭, 2인칭 외웠듯이 폴란더 단어를 외우실 땐 주격 어미와 그에 대한 뜻,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의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주격과 똑같은지를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소유격 도페우니아츠, 영어로 게네티브인 어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중성, 여성, 형용사, 명사 모두 소유격 어미가 변화됩니다. 남성 생물 에고아, 무생물 에고우 또는 에고아, 중성도 형용사 에고, 명사 아, 여성은 에이, 으 또는 이. 자, 남성 생물 좀 더 살펴보면 에고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목적격 어미도 에고아였죠. 소유격 어미도 형용사 에고, 명사 아입니다. 노브리 브랏, 노브레고 브라따. 목적격, 소유격 똑같습니다. 자, 무생물에선 주격과 목적격이 같았지만 소유격은 격변화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생물은 명사 우를 붙입니다. 노브레고 노무. 그러나 의미에 따라 아로, 우문변 아로 격어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투르드네고 이행지까. 이렇게 아를 붙이는 무생물 명사들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중성 어미도 에고 아로 변화됩니다. 도브레고 미에슈카니아, 마웨고 오크나.
자, 중성은 형용사 A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음 어떤 어간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이 글에 또 이가 오는 건 우리 형용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크그일 때 이가 옵니다. 자, 도브라시오스트라 소유격 도브레이시오스트르. 자, 조금 더 다른 소유격 활용 어미 변화표. 네. 자, 이 페이지 잘 여러분들 복습 잘 보시고 여기서 제가 설명할 건 크토의 소유격 코고 목적격과 같죠? 자, 그런데 무생물 초 왓에 해당되는 무엇 목적격은 초였는데 소유격은 최고입니다. 코고 최고 의문 대명사 잘 외워두시고 의문 형용사도 형용사처럼 격변화합니다. 즉 에고나 a를 붙여주는 거죠. 무엇에 따라? 뒤에 꾸며줄 명사에 따라.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약기에고 남성 중성, 여성 약기에 뿐만 아니라 의문 형용사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쿠투르. 자, 그러면 쿠투레고 또 쿠투레이 또 누구이라는 의문 형용사도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취에고 취에 이런 식으로 격변화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자, 이 페이지 또 앞 페이지 격어미 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의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적격에서도 배웠었는데 애가 없어지는 제로로 바뀌는 우리 목적격에서 ps, 오이치에치, 우체이 내 소유격과 생물은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으니까 푸사, 오이차, 우추니아로 변화된다라는 거 목적격에서 배웠지만 소유격에서는 이렇게 무생물도 애가 제로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메, 돔꾸, 자메, 잠꾸, 제가렉, 제가르까. 자, 모든 그 단어에 애가 있다 그래서 생략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설명했었죠. 이렇게 의문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옹이 앵으로 바뀌는 몽쉬, 맹자, 남성 생물 명사니까 목적격과 소유격이 같지만 무생물이었던 종, 이빨, 치아라는 단어는 목적격과 주격은 같지만 소유격에서는 쟁바라고 옹이 앵으로 의문변화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의문변화, 오크레스코바네가 오로 바뀌는 것, 우리 형용사에서 무의, 투의, 모예고, 투보예고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성 무생물 단어 스투, 뽀꾸이라는 단어에서 오크레스코바네가 오로 바뀌죠. 스토, 뽀꼬유. 네, 의문변화 일어나는 단어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예외적인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이렇게 무이 꼴레가 땐 아르티스타 남성 명사이지만 꾸며주는 형용사는 남성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 목적격 어떻게 바뀌었죠? 여성 명사처럼 격변화 했었죠. 소유격도 여성 명사처럼 격변화하지만 형용사는 남성 형용사처럼 격변화. 즉 모예고 꼴레기 여성 명사 이가 오는 거고 땐 아르티스타의 소유격은 떼고 아르티스트 이렇게 변화됩니다. 또 미위 zna요무라는 친절한 착한 지인 이 zna요무라는 단어는 형용사 형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격변화합니다. 미웨고 zna요메고 자,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말고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목적격에서는 주격과 동일했었죠. 하지만 꾸며주는 형용사는 목적격처럼 옹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소유격에서는 여성명사처럼 격변화합니다. 즉, 이나 이그렉이 오는 거죠. 지므나 노츠, 추운 밤, 지므네 노츠, 이그렉이 오고, 체카바 포비에스트, 재미있는 소설은 치, 연음이 풀어져서 아이가 옵니다. 체카베이 포비에스트. 또 장거리 여행, 날레카 포드루시도 소유격 날레키에이 포드루즈, 이그렉이 오죠. 형용사 A 그리고 명사 이그렉이나 I가 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도 동일하게 여성명사 격어미를 붙인다는 것, 또 아로 끝난 남성명사는 목적격과 마찬가지로 여성명사처럼 격변화한다는 것 주의 깊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요. 남성 무생물은 기본적으로 우를 씁니다. 그러나 작은 말, 지속명사, 신체의 일부분, 용구, 도구를 가리키는 명사 외에도 화폐 단위, 또 자동차, 담배 브랜드명, 일부 명사에서는 R을 씁니다. 언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요즘 폴란드어에서는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R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R을 쓰는 무생물 늘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렉, 제가르까, 돌라, 돌라라 등등. 네, 이 페이지 잘 다시 한번 어떤 단어들이 R을 쓰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 여성명사도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명사 이그렉 또는 이, 형용사 어미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이그렉 소유격 어미, 그런데 크그가 오면 이가 옵니다. 결합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연음으로 끝나거나 기능적 연음으로 끝나면 이가 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롤라, 역할, 롤리, 즉 폴란드어 기능적 연음 L은 I와 E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음 포비에시치, 연음 치는 풀어지는 거죠. E로.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건 이하로 끝나는 단어들. 까비아르냐, 꾸후냐, 아냐 이런 단어들은 그냥 R을 생략해서 꾸후니, 까비아르니, 아니 이렇게. 자, 그런데 똑같이 이하로 끝나는데 R을 없애는 게 아니라 E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아 자리에 E를. 히스토리, 말이. 자, 이 이유는 고유어이냐 외래어이냐의 차이점인데요.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 아냐, 말이야 어떤 이름이 고유어고 폴란드어 고유어고 외래어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복, 연습 잘 외워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중성명사도 조금 더 우선 기본적으로 중성명사 아로 끝나는데 외래어 라틴어에서 유래된 음으로 끝나는 중성명사는 단수에서는 격변화하지 않습니다. 복수에서는 격변화해요. 그런데 단수에서는 격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뮤제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오나 에로 끝나는 중성명사는 R을 씁니다. 오크나 미에슈카냐. 자, 문제는 앵으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데요. zwierzę 소유격 zwierzęcia, imię 소유격 imienia. 즉 어간이 풀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앵치아, 애니아로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중성 명사는 zwierzę처럼 cielęcia, 첼랭, 송아지, 첼랭치아 이렇게 변하고 뭐 어깨, 라미엔은 이미엔처럼 애니아에 어간을 붙여서 라미엔이야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척 어렵죠? 네, 격언이가 어렵듯이 활용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 네, 또 쉽게 보면 소유격이 굉장히 활용이 많은 건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수식어의 역할. 자, 꾸며주는 말인데, 꾸며주는 말은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하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요. 하지만 명사도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죠. 폴란드어는 뒤에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예문을 들어보면 쇼팽 동상, 우리나라 말은 명사, 명사가 들러붙지만 폴란드어 쓸 때는 동상이라는 말을 먼저 쓰셔야 돼요. 뽀무닉, 그 다음 쇼팽의 동상, 쇼팽, 쇼페나, 남자니까 R을 쓰죠. 쇼페나, 뽀무닉 쇼페나. 아버지 자동차, 아버지의 자동차. 그럼 자동차 먼저 쓰세요. 사머후트.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오이차. 그러면 아버지의 자동차가 됩니다. 어머니의 가방. 그럼 가방 먼저 쓰는 거예요. 토르바.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마트카 마트키. 마트키. 이래 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가방 토르바 마트키. 자, 조금 더 복잡한 내 남자친구의 내 애인이 아닌 그냥 내 동료의 책. 그러면 책부터 쓰는 거예요. 쿠숑슈파. 그리고 내 친구, 나의 친구, 나은은 나의 책을 꾸며주는 게 아니죠. 나의 친구를 꾸며줘요. 무이꼴레가. 이 한 묶음, 이 프레이즈가 소유격으로 격변화하는 거죠. 모예고 꼴레기. 그래서 나의 친구의 책, 쿠숑슈카 모예고 꼴레기. 그 여대생의 애인 먼저 쓰고 후오빠, 그리고 그 여대생 따 스투덴트카의 소유격 데이 스투덴트키를 써서 그 여대생의 애인 후오빠 데이 스투덴트키라고 쓰시는 겁니다. 작은 아이의 예쁜 인형. 자, 작은 아이가 한 묶음이죠. 마웨지에츠코, 그리고 예쁜 인형 와드나랄까. 근데 예쁜 인형의 소유는 작은 아이의 것이죠. 그러니까 쓰실 때 예쁜 인형부터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와드나랄까. 그리고 작은 아이 마웨지에츠코를 소유격으로 마웨고지에츠카. 자, 굉장히 중요한 폴란드어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소유격으로 표현해서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어의 역할을 목적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격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건 소유격을 지배하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목적격을 요구하지만 소유격을 요구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외울 때 그 동사가 무슨 격을 지배하는지, 어떤 격을 지배하는지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학습하다, 배우다, learn의 뜻, 우치제 시행은 소유격을 지배해서 우리는 폴란드어를 배웁니다. 폴란드어는 옌직 볼스키지만 우리는 폴란드어를 배웁니다. 라고 할 땐 우치미시에 옌직과 볼스키에고. 왜? 우치제 시행이라는 동사가 소유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옌직과 볼스키에고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듣다 라는 수하치 동사도 여러분 이미 과제에서 배웠지만 그 취미 얘기할 때 음악 감상이 취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수하치 뮤직기 있었죠. 왜 뮤직가가 뮤직기를 썼는지. 네, 소유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수함 뮤직기. 자, 구하다, 찾다 라는 동사 슈카치 동사도 소유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의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열쇠 수브이 클루츠가 소유격으로 격변화돼서 아담 슈카 수보에고 클루차 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을 지배하는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교재를 제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동사들은 다 기본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문들 여러분들이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have a nice day, 좋은 날 되세요 라고 할 때 그냥 미외고든이야 라고 쓰는 게 사실은 여기 wish라는 뜻, reach라는 동사가 소유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 인사말에 단톡방에 미외고든이야, 좋은 날 되세요 라는 표현을 소유격으로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온라인 강의 다 듣고 네, 여러 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어도 좋고 네, 또 제가 복습하라고 하는 페이지들 다시 한번 잘 외우고 듣고 반복하고 네, 주의 깊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이 폴란더가 가지고 있는, 앞서서도 폴란더의 특징이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폴란더가 가지고 있는 소유격의 역할입니다. 부정문의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긍정문 취당 książkę, 피셰 리스트라고 할 때 목적격을 썼었죠. książkę 리스트라고. 자, 그런데 이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바뀌었을 때 이 부정문의 목적어가 소유격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의 부정문으로 쓰면 부정어 니에를 앞에 쓰고 목적격이 소유격으로 바뀌는 거죠. 니에 치탐 książkę, 니에 피셰 리스트라고 변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하는 소유격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격, 목적격 배울 때도 처음 배우는 언어이고 생소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격, 목적격보다 더 2배로 더 집중해서 소유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정문의 목적어가 모두 소유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타동사가 전치사 없이 깨끗하게 네, 목적어로 목적격을 요구할 때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소유격이 되는 것이고요. 동사 구나 다른 격을 지배할 때는 그냥 부정어 니에만 쓰시면 됩니다. 책감나 아우토부스 이렇게 책같이 나 다음에 목적격을 썼죠. 네, 책같이 나 해서 나가 중요해요. 동사 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되면 아우토부스는 격변하지 않아요. 그냥 부정어 니에만 쓰시면 됩니다. 니에 책감 나 아우토부스. 또 다른 예문 우치미 시행지가 볼스키에고 우리 소유격을 요구하는 우치지 시행 동사. 네, 근데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부정어 니에만 써주시면 돼요. 또 interesować 시행 동사 다음에 기구격을 요구하는 동사 오나 interesujecie 뮤직공. 근데 부정문이 되면 그냥 니에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나 nie interesujecie 뮤직공. 자, 부정문에서의 목적어가 소유격이 되는 조건은 긍정문에서 목적어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경우 전치사 없이 그 경우에만 부정문에서 목적격이 소유격으로 바뀝니다. 자, 주어의 역할도 있습니다. 주격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격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없다. 우리 배웠죠?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없다에선 단수, 복수할 것 없이 무조건 니에마라고 했었죠. 그럴 때 주어가 주격이 아닌 소유격이 쓰입니다.
자, 현재는 니에마, 과거는 니에비오, 미래는 니에뱅지에입니다. 무조건 없다 니에마, 없었다 니에비오, 없을 것이다 니에뱅지.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소유격이라는 것입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여기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 미에이스체가 주어가 쓰이죠. 주어로 없다의 주어 니에마 미에이스차 또 니에마 미에이스차. 테이블에 신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제타 가제트 나스톨레 테이블에 없습니다. 니에마 가제트. 수업에 아담이 없었어요. 자, 과거 시제로 한번 바꿔주면 수업에 나자행차 없었다 니에비오 그리고 소유격 아담의 소유격 아다마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소유격을 지배하는 동사 우비와치 동사 줄어든다, 줄다, 줄어들다 라는 동사는 소유격을 지배해요. 이때 우비와치 동사는 목적어가 아닌 주격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제가 외우실 때 동사 외울 때 무슨 격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초가 최고로, 최고, 소유격을 요구하는 동사여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woda, would, 우비와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쓰인다는 것. 즉, 주어로 쓰이는 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유격을 주어로 지배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유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들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들이 소유격을 지배하는지 굉장히 많은데 많이 쓰이는 것들만 여기 올려놨어요. 패스, 뭐뭐 없이, 들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프루츠, 뭐뭇을 제외하고,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 집에, 우, 어디 어디로부터, 즈, 그리고 어디 어디로, 도, 주위에, 코오, 바로 옆에, 오보, 어디로부터, 옷. 자, 오트, 프롬의 뜻이 두 개가 있죠. z와 오트가 있어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전치사가 구분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장소 명사가 올 땐 전치사 z를 쓰고요. 자, 이 모든 전치사들은 무조건 소유격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건 z라는 전치사가 from의 뜻이 아닌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 아닌 with의 뜻일 때 누구누구와 같이 무엇과 함께 라고 쓰일 때는 기구격과 함께 쓰여요. 그래서 이 z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동사구, 어떤 동사구가 즉 어떤 전치사 여기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주보니치도 코고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구들도 한번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 페이지도 복습해 보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예문 한번 들어봤습니다. 프로셰르바테 베스치드린 프로셰르바테 홍차 차 주세요. 그런데 베스치드린 치트리나 레몬 레몬을 빼고 베스치드린 레몬을 빼고 홍차 주세요. 이렇게 또 꾸뿌엥 랄깽 들라스보에 주르기 내가 인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스보야 추르까 나 자신의 딸을 위해서 들라 다음에 소유격 스보에 추르기 또 도 어디 어디로 야데도 꼴레기 나는 친구에게 갑니다. 도 꼴레가 도 꼴레기 또 옷 누구누구로부터 또 리스 옷 꼴레잔기 여자친구에게서 온 여자친구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예스테시미 스코레이 스코레이 즈 다음에 소유격 고레아 장소명사죠. 국가명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출신입니다. 라고 할 때 스코레이
자, 발음이 즈가 아니고 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꼬레아 할 때 무성어기이기 때문에 스코레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발음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프로시아 헤르바 때 베스 치드린. 자, 전치사 뒤에 마지막 종성음은 무조건 무성음으로 베스 치드린. 자, 다시 되돌아가서 누구누구 집에 우 다음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 집에 우 zna요메고 zna요미 지인이었죠. 소유격 우 zna요메고 지인의 집에서 jest impreza 파티가 있습니다. 셰제 오복 바나노바카 내가 누구 옆에 앉아 있어요? 반 노박 씨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치사를 쓴 폴란드 문장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수, 양과 함께 소유격을 쓰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문법 배울 때 복수 소유격이나 수사 또는 숫자 이런 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문으로 프로셴 킬로 축구로 킬로그램 1kg 주세요. 무엇에 1kg? 축기에 축구로 애가 빠졌죠. 설탕 1kg 주세요 라고 할 때 수량 단위가 나오면 뒤에 소유격. 자, 그리고 부사 누조, 마오, 많게, 적게 라는 단어. 그래서 누조 차수, 마오 차수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자, 두조, 마오 다음에 이 차스라는 시간이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 소유격이 쓰였지만 셀 수 있을 땐, 수일 땐 복수 소유격이 쓰이겠죠. 네, 그래서 예스트 누조 루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 루지의 복수 소유격 루지. 또 조금이라는 단어도 마트카 국부의 트로잉 오버주 과일들을 산다라고 할 때 오버주. 또 숫자와 함께 쓰여서 두부 브라치 호지도 슈코이 2명의 남자 형제들이 학교에 다녀요 라고 할 때 브랏 복수 소유격 브라치 이렇게 쓰입니다. 네, 이 5번의 활용은 다른 챕터, 그러니까 다른 문법 설명할 때 다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특정한 시간 또는 날짜를 나타낼 때 이 부사구의 역할을 할 때도 소유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쉐쉐이 노츠 오늘 밤에 나스텐크네고드니아 다음 날에 우비에구에고로쿠 지난해에 라고 이렇게 특정한 시간 부사구일 때 그냥 전치사 없이 바로 소유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날짜도 표현을 해요. 5월 1일에 라고 할 때 비앱쉐고마야. 자, 폴란드어는 날을 서수로 씁니다. 비앱쉬, 진이 남성 명사여서 남성 형용사로 비앱쉐고마야 5월 1일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인 2020년 4월 28일에 라는 날짜 표현, 시간 부사구 표현을 전치사 없이 다 소유격으로 쓰는 겁니다. 폴란드어는 거꾸로 써요. 28일에 그리고 4월 그리고 2020년. 그래서 누브지에스테고 우스메고 크에뜨냐 느바디숑체 누브지에스테고 로고 이렇게 날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월명도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자, 언제 한번 제가 월명과 요일명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자, 월명도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외워두시고 언제 그러면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1월 보시면 스티체인 근데 1월에 그러면 전치사 무를 쓰고 장속 교육으로 표현합니다. 스티치뉴 이렇게 애가 생략이 됐죠.
자, 지금 4월이죠. kwiecień. 근데 4월에 kwietniu. 자, 1월에 4월에 마찬가지로 이 무가 F 발음이 됩니다. 뒤에 무성음 때문에 스나 크 때문에 그래서 wstyczniu 4월에 kwietniu 잘 안 들려요. 전치사엔 강세가 없고 자 그런데 4월 보시면 kwiecień 치에인이었는데 장속격으로 표현한 4월에 라는 표현은 kwietniu 태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장속격 어미 장속격 어미는 어디에다가 붙인다고요? 소유격에다가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월명의 소유격 표현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4월 한번 볼까요? kwietnia. 그래서 4월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치사 부사구로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kwietniu. 그래서 아 대신에 우를 장속격 어미 우를 넣은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4월에 라는 표현인데 그럼 어느 때 kwietniu를 쓰고 어느 때 소유격인 kwietnia만 쓰냐면 월만 얘기할 때 4월에 수업이 있어요. 4월에 시험이 있어요. 라고 할 땐 kwietniu로 많이 쓰고 아까 앞 슬라이드 면에 보시면 몇 월 며칠에 라고 할 때 이렇게 날짜가 나올 땐 그냥 일과 월을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아까 어떻게 썼죠? 4월 28일에 라고 할 때 두부지에 쓰고 웃음에고 kwietnia 이렇게 소유격으로 썼었죠. 네. 그래서 이 1월 또 장속격 표현 그리고 소유격 표현 이렇게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1월부터 12월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스티체인 1월 스티체인 2월 루트 3월 마제트 4월 크위에체인 5월 마이 6월 체르비에트 7월 리피에트 8월 시에르비엔 9월 무제쉐인 10월 바지제르닉 11월 리스토파트 12월 구루진 자, 여러분들 몇 월생이세요? 네, 몇 월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땐 장속격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특히 전치사 V로 발음되는지 F로 발음되는지 wstyczniu, wrót, w marcu, w kwietniu, w maju, w czerwcu, w lipcu, w sierpniu, we wrześniu, w październiku, w listopadzie, w grudniu. 자, 9월에 보시면 무제셴, 무즈, 자음 앞에 전치사 부가 또 붙으니까 자음 이렇게 발음이 부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전치사에 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제시뉴 이렇게 읽는다는 것. 네, 그러면 이번엔 소유격, 월명의 소유격,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요 라고 할 땐 이 소유격 표현으로 쓴다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티치냐, 루테고, 마르차, kwietnia, maja, czerwca, lipca, sierpnia, września, października, listopada, grudnia. 네, 옆에 나와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번 읽어볼까요? wiosna, lato, jesień, zima. 자, 가을이라는 단어
자음으로 끝났지만 여성명사입니다. 자, 여성명사가 봄, 가을, 겨울, 그리고 여름은 오로 끝났기 때문에 중성명사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인데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1인칭과 2인칭은 목적격과 같습니다. 자, 3인칭은 조금 더 목적격보다 단순화돼서 온, 오나 남성과 중성, 네, 남성 명사처럼, 남성 3인칭처럼, 그죠? 예고, 니에고, 고. 오나, 예이, 미에이. 그리고 3인칭 복수, 오니, 오네도 하나로 통일됐죠? ich, nicht. 자, 목적격에서 설명했듯이, 그죠? 어느 때 n이 오는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영어처럼 아이가 마이가 되죠. 이 야가 문예, 나의가 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왜? 폴란드의 나의, 너의는 소유 형용사로 있었죠. 주격형으로. 형용사로 있어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무이 뭐야 뭐에, 투보이 투보야 투보에 등등. 자, 그런데 3인칭은 설명했듯이 영어와 똑같이 온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예고, 그의, 그녀의 예의, 그들의 ich. 네.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 소유 형용사와 인칭 대명사, 영어 문법에 껴맞추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에 폴란드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1인칭과 2인칭, 문의의 치에비에는 어느 때 쓰이느냐? 그럼 나의, 너희가 뜻이 아니면 이 소유격은 어느 때 쓰이느냐? 자, 저희가 앞서서 활용 배웠었죠? 어느 때? 소유격을 지배하는 동사, 소유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등등, 부정문 이렇게. 자, 예문 들어볼게요. 주보닝도 치에비에, 너에게 도 치에비에, 들라나스 우리들을 위해. 전치사 때문에 소유격이 쓰였죠. 니에마 없습니다. 누가? 문이에 내가 없어요. 야가 아니라 소유격으로 니에마 문이에 무동 나는 집에 없다. 슈캄 ih 슈까치 동사는 소유격을 지배하죠.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슈캄 ih. 자, 그런데 나의, 너희는 어떻게 있다고요? 형용사로 있어요. 꾸며주는 뒤의 명사에 따라 똑같이 격변화하셔야 됩니다. 즉, 나의 형제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투보이 브랏, 도가 쓰이면 주보니에 도 투보에 고브라타, 에고아. 너의 누이에게 투보야 시오스트라, 소유격 도 투보의 시오스트르.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 로지나 여성명사 여서 들라 나쉐 로지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소유의 의미 그의, 그녀의, 그들의 일 때는 무조건 예고, 예의, 이흐입니다. 자, 그런데 고, 예의, 이흐로도 소유격이 표현되고 있었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n이 들어간 형태의 예고, 예의, 니흐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 부정문일 때 니에 꼬함 고, 니에 꼬함 예의, 니에 꼬함 이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도 다음에 소유격 주보니에도 니에고, 주보니에도 니에이, 주보니에도 니흐. 자, 그리고 그의 주소 예고 아드레스. 하지만 목적어로 쓰여도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죠? 지난 예고 아드레스, 그녀의 주소 예이 아드레스, 그들의 주소 이흐 아드레스. 네, 이렇게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과제 소유격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장 한 문장 읽어보고 해석 시켜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건
그냥 소유격 연습 문제이니까 어미에 따라 그냥 이렇게 막 문장 완성, 에고와 AE, 뭐 AU 이렇게 넣지 마시고 왜 이 문장에 소유격으로 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유격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 소유격 설명이 길었는데 네, 이렇게 달락달락 한 부분씩 끊어서 다시 한번 듣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